LIG 넥스원입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는 한 전쟁의 비용도 그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전쟁만큼이나 신무기의 트렌드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비용만큼 신무기 선점이 시장 선도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넥스원의 신무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그리고 그 경쟁력은 무엇인가,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비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와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건데요. 전쟁 비용이 1200달러, 한국 돈으로 약 16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GDP의 약 23%에 해당하는 막대한 부담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전쟁이 고조될수록 전쟁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스라엘의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또 수혜를 보는 기업과 나라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해는 누군가의 이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다음 기사는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방산업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호황을 맞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23년에 미국 수출액이 317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317조 원이라는 금액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기도 한데요.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미국 방산업계의 호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무기 수출은 외교 정책에서 또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단 미국만 수혜를 봤을까요? 기사를 보시면 유럽 또한 무기 수입을 통해서 수입을 또 늘리고 있고요. 또 반대로 프랑스는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아시아랑 중동 국가에 전투기를 많이 판매하고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제적 형국과 전 세계의 혼란이 가중될수록 무기 수출국의 수출량 또한 또 많아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낙수 효과 또한 우리나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의 영업이익도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는 실적이 상승되고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전쟁 비용과 빈도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방산업체들도 늘어나는 비용만큼이나 경쟁력을 갖춰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신무기 트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기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드론입니다. 이제 이 드론은요, 전쟁에서 빠질 수 없는 무기가 되고 있죠. 특히 효율성과 가성비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 중동 전쟁에서 드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특히나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타격 효과 때문에 드론이 이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이 전장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무기로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대량 생산을 또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이나 그만큼의 경쟁력을 또 높이 사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드론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의 시설을 파괴시키고 또 드론을 활용해서 무기를 또 무력화하는 데 사용을 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드론이 비용 대비해서 효과도 좋고, 그리고 게임 체인저의 역할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드론의 주요 장점은 가성비라고 타이틀을 뽑아봤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이 있냐면요.
터키산 드론이 한 대당 66억 원, 그리고 아파치 헬기가 1,800억 원 정도 드니까 비용은 거의 30배 비용에 달하는 절감 비용이 이룰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드론은요, 뭐 정찰용이나 감시용이나 공격용에서 다방면으로 활용이 일단 가능하고, 무엇보다 저비용으로 탱크나 장갑차를 빠르게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작으니까 밀집된 도심이나 좁은 공간에서 공격이 가능하니까 그만큼 또 기동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죠. 그에 따라 드론의 수요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그래프는요, 전투용 드론이 시장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늘어난 만큼이나 고효율, 고비, 저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의 비용 증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도요,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이후에 안티드론 기술 개발에 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방산업체들도 군사용 드론이랑 안티드론 시스템을 개발해 지금 속속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사용 드론도 계속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드론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을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LIG 넥스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텐데요. LIG 넥스원의 현 위치, 그리고 드론의 경쟁력은 또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느냐도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현재 LIG 넥스원은요, 다목적 무인 헬기, 소형, 정찰, 타격 드론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LIG 넥슨의 드론 기술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공격용 드론과 안티드론 시스템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공격용 드론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 드론은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게 되면서 자폭 공격을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거기다가 레이저 거리를 지시기를 활용을 해서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활용해서 물자 수송 임무를 또 수행하는 드론이 있고요. 정찰용으로 사용되는 또 드론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드론은요, 적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기술이고, 레이더랑 전자파를 활용해서 드론을 또 식별하고 제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또 전북 새만금 지역에서 대만 트론 탐지 방어 실증 시스템 테스트를 또 조성하기 위해서 협약을 또 체결을 했는데요. 여기서 LIG 넥스원이 실제 드론 탐지랑 추적, 무력화 기술을 시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LG 넥슨이 새만금 K방산 실증 테스트까지 조성하게 되면서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까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실증 테스트를 통해서 통합체계 성능을 또 검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효율성을 또 입증하게 되고 기술적인 문제를 또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니까 기술 고도화는 점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거기다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또 행정적인 지원까지 받게 되면서 전북도랑 개발청, 부안군, 시험원들과 협력하게 되면서 연교의 효율성은 더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으로 또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LIG 넥슨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올해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무인기와 드론의 수주, 그리고 국내에서는 방산 프로젝트까지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 특히나 24년에는 2월달과 5월달, 그리고 증시 쇼크였던 8월 초 역시 주봉에서 21선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21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건 투자 심리가 반영된 구간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방산 테마에 이어서 상승의 흐름을 찾아오게 되면
7월 달 기록했던 고점 구간 돌파 여부가 또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의 비용만큼이나 신무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그 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드론이라는 것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넥스원은 본격적인 테스트 베드를 또 조성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을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개발을 거듭해가고 있는 넥스원. 넥스원의 앞으로 신무기 경쟁력과 수출, 개발 이슈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